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67강 19장 내 회로의 재연결 뉴로피드백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뇌의 어느 부위가 문제일까? 트라우마는 뇌파를 어떻게 변형시킬까? 또 뉴로피드백과 장애의 발견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느린 파부터 빠른 파까지 뇌파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 다음 뇌파의 이제 발화율, 그 다음 각성 상태, 또 집중력 강화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뇌파가 느린 파도 있고 빠른 파도 있고 각각의 기본 특성이 있다. 그리고 뇌파가 이제 폭이 있고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파장, 주파수라는 건 얼마나 1초 동안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이제 요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헤르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CPS, 사이클 퍼 세컨드, 매 초마다 몇 번 움직이느냐, 1초 동안에 몇 번 이게 움직이느냐, 이제 요게 이제 사이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외상 PTSD가 있는 사람들은 템포럴 쪽에, 우리가 이제 측두엽 쪽에 보면은 많은 이런 뇌파가 움직인다. 그래서 T3, T4, T5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뇌파는 델타파부터 해서 가장 빠른 베타파까지.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알파파가 이제 편안하게 있으면서 사물을 집중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게 공부할 때, 편안하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알파파라면,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전쟁터에서 막 이거 위급하게 막 집중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이런 게 이제 베타파, 하이 베타파가 되고, 뭐 아주 잠잘 때 이렇게 느슨한 게 이제 델타파, 혹은 좀 몽롱하고 잠 바로 깼을 때 막 뭔가 이렇게 깨어있긴 하지만 아직 집중을 못할 때가 이제 세타파. 이게 이제 1초에 4번 이하, 또 4번에서 8번, 8번, 12번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베타파는 굉장히 빨리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바깥 세상하고 막 할 때 우리가 어떤 막 집중을, 고도의 집중을 해갖고 일을 할 때 이게 이제 베타파가 되고, 이제 하이 베타파는 막 우리가 막 불안해서 막 떨고 있을 때, 우리가 막 이게 그렇다고 집중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게 이제 20번 이상 움직이는 하이 베타파가 나타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집중력 강화 훈련을 이렇게 했더니만 AC 밀란 같이 유럽의 축구팀들, 또 그 밴쿠버 올림픽 때 이 캐나다 팀들이 그걸 해서 성적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HD 같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게 애가 막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계속 돌아다니고, 어른들이 좀 차분히 앉아서 있어라 그래도 막 앉아있지를 못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ADHD 있는 애들이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뉴로피드백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되더라.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집중력 강화 효과에 뉴로피드백이 사용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뇌의 어느 부위가 문제일까? 트라우마는 뇌파를 어떻게 바꾸나? 뉴로피드백과 장애의 발견. 이제 뉴로피드백이 이제 어떤 질환들이나 이런 것들의 질환의 특성, 각각의 질환에서 뇌파는 어떻게 나타나나,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가 문제일까?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쪽에 전두엽이 그러면 이제 전두엽 쪽에 이걸 달면 되거든요. 꼭지를 붙이고 전기 측정을 하면 되고, 여기 측두엽은 측두엽대로 이제, 전정부는 또 전정부대로, 또 후두엽은 후두엽대로 이렇게, 두정엽이라고 했죠. 두정엽, 또 후두엽, 이렇게 측두엽, 이렇게 이제 각 위치별로 이제 세세하게 붙일수록 뇌의 각 위치마다 나타나는 정기적인 게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한 게 소위 말하는 그냥 이 뇌파, 뇌의 정기적인 이 그림이 아니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분석에 도움이 됐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비교적 값도 싸게 이게 가격도 저렴해졌기 때문에 또 휴대용도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상담하거나 이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QEEG를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정상적인 그림이 이제 알파파가 가장 도미넌트하게, 알파파가 이제 가장 강하게 나타날 때 정상적이라면, 치매는 약간 떨어지는, 뭔가 이렇게 몽롱한, 그러니까 치매는 집중을 못하니까 무슨 정보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또 막 흥분했을 때의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도 이제 오히려 이렇게 델타파라든지 이런 쪽이 나타나고, 또 막 흥분했을 때, 뭐 우울증에다가 불안장애가 있으면 더 하겠죠. 이 색깔이 또 빨갛게까지 나타날 정도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가 있을 때는 이 델타파도 막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이 베타파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분이 지금 정신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뇌 정량적 뇌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니, 지금 우리가 이제 정신과 질환의 어떤 정신질환에 있어서 DSM으로 분리해 왔던 것들이 문제가 많다, 일관성이지가 않다, 이런 걸 이제 뇌파를 통해서 보니까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뇌의 일정한 패턴과 이 진단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뇌파에 맞는 그런 진단들이 앞으로는 쓰여지지 되지 않겠나 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부위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 이제 훈련 방법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뇌의 어떤 이 패턴을 보고 이 사람이 뭔가 집중력을 더 높여주거나 혹은 감정 조절을 맞춰주려면 뇌파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면 이제 우리가 정량적 EEG, 소위 말하는 QEEG를 해서 그 사람의 각각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뉴로피드백 훈련에 우리가 이제 할 때 어떤 사람이 효과가 좋으냐면, 내 상태와 뉴로피드백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빨리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축두엽을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아니야, 이게 전두엽 쪽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런 걸 알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교정해 나가고, 뇌파를, 그 부위 뇌파를 알파파로 바꾸는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훨씬 효과가 좋아진다. 그래서 뇌의 어느 부위가 문제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정신과적인 문제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크 박사도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제 PTSD, 트라우마 환자들 같은 경우는 우측에 이 측두엽 쪽이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과하게 나타난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공포, 두려움이 있는 쪽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두엽 쪽이 굉장히 슬로우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문에서는 우측에 측두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번역은 이제 우측 전두엽으로 번역이 돼 있어서 저도 이게 좀 이게 잘못됐다. 이 번역은 여기 보면 이제 측두엽인데, 그래서 이쪽이거든요. 왜냐면 이쪽이 우리가 기능성 MRI를 봐도 여기가 막 이렇게 소위 말 아미그달라, 이 편도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하면 여기가 막 하이퍼 액티브하고 베타파가 나타나는데, 이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고, 또 전두엽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델타파나 세타파처럼. 왜냐면 알파파로 나타나서 상황이 지금 보니까 연기는 좀 나는데 전두엽이 제대로 딱 기능을 하게 되면, 지금 연기가 나지만 이건 누가 담배 피우는 거야. 저 사람 담배를 좀 꺼라 그래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면 끝날 일을, 이 담배 연기가 날 때 이 전두엽이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면 활성화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거 정말 불 난 거 아니야? 이 건물에 불이 난 거 아니야?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이 공포심이 사로잡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뇌파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게 되면 이 PTSD가 이제 감정도 동요되지 않고 알파파로서 이렇게 해서, 그래, 별거 아니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뇌파가 변형된 거를 또 뉴로피드백을 통해서 뇌파를 안정적으로 변화시켜주면 치료가 된다. 이게 이제 뉴로피드백의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으면 이제 델타파 혹은 세타파처럼 천천히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도 뇌파는 막 움직이는 베타파라든지 하이 베타파가 막 나타날 때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도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자꾸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뇌 뒤쪽에서 이것이 되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패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콜크 박사는 트라우마에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 게 이제 108년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국방성에서도 이제 이런, 왜냐면 오스트레일리아도 이제 영국하고 영연방의 일원이니까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이런 전쟁에 막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군인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건지를 이제 QEEG를 이용해서 뭐 179명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쭉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변화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투를 참여한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ADHD 환자들하고 애들하고 비슷한 뇌파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전두엽 쪽이 이게 오히려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전두엽이 떨어지면 우리가 합리적인 이 판단을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전쟁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 돌아와서 슈퍼마켓도 가야 되고 뭐 목욕탕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전두엽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내가 장을 보러 갈 때는 지갑도 가지고 멀리 있으면 운전도 가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딱 사가지고 딱 패킹해가지고 집에 와서 또 쫙 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서는 뭐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가서는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멍하니 있게 되고, 이제 그런 삶이 이제 있는 이유가 뇌파를 보니까 트라우마 환자들이 뇌파가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이 바뀐 뇌파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이런 치료가 치료하는 방법이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이제 우리가 깨어 있는 이것이 이제 군인들한테는 이게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막 군인들이 그러면 그 군인이 막 너 정신 차리라 하는데 이게 정신 차리라 그런다고 해서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고 이런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뇌파를 다시 개선시켜주면 이것이 좀 좋아지겠다. 이제 우리가 이까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막 이렇게 무시당하거나 학대를 막 맞았거나 이런 애들은 정상적인 관계, 내 몸이 느끼는 거와 내 이 표현하는 거, 내가 움직이는 거,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게 안 돼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몸이 굳어져 있고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폭발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뇌파를 이렇게 뇌파의 패턴을 알게 되고 그 뇌파를 정상적인 알파파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뉴로 피드백과 장애의 발견. 이게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뉴로 피드백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사가 이제 앞에 이제 간호사까지 바뀌었던 그 리사는 본인이 이제 나중에 간호대를 가고 간호사로 하니까 이 뉴로 피드백의 장점도 잘 알거든요.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본인이 그런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도 했고, 또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정상적인 공부도 가능했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이 리사 입장에서는 해보면 이 트라우마가 있을 때는 선생님이 왔는데 몇 페이지 펴봐라 해도 뭐 무슨 말인지도 안 들리고, 뭐 문제 좀 풀어보자 그래도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리사가 이제 트라우마 환자들은 기본적인 정보 처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이 장애를 찾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뇌파 검사를 통해서 장애를 찾고,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어떨 때는 본인이 선생님한테 가는데 막 이렇게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어느 버스를 타야 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정신을 떠보니까 본인이 고속도로를 막 걸어가고 있고 방향도 엉뚱한 데 가고 있더라. 그래서 트라우마 환자들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인지가 안 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지할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공부도 안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되고 약속했는데 제때 가야 되는데 뭐 약속도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뉴로피드백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사의 이야기를 토대로 콜크 박사는 이게 어릴 때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감각들, 주위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들, 또 시간, 공간, 또 거리, 뭐 이런 지도를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겠다. 이 거리는 우리 차를 타야 돼. 아니, 이 거리는 잠시 갔다 와도 돼. 이런 합리적인 것조차도 이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고 측두엽은 막 불안하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될 때 이제 우리가 이걸 뉴로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콜크 박사의 희망이고 아마 그대로 진전이 됐겠죠. 이제 이미 벌써 이 책이 나온 것만 해도 벌써 이제 2014년, 15년이니까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 뒤로도 이제 뉴로피드백은 많은 발전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 주위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검사와 치료가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로피드백의 5번째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68강 뉴로피드백의 마지막 시간 6번째로 알파 세타 훈련, 또 뉴로피드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독, 또 뉴로피드백의 미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